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테슬라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테슬라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판매 부진입니다. 전 정말 테슬라가 판매 부진에 시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한 1, 2년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늘 테슬라에 붙는 수식어는 공급 부진이었습니다. 공급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 넘치는 수요를 갖다가 채울 수가 없다. 다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테슬라도 판매 부진이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 판매 부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고 그에 대해서 뭐 대응 방법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이제 지금 저는 당연히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앞으로 테슬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럴 때니까 걱정할 거 없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서도 아니 지금 당장 차가 안 팔리는데 미래에 뭐 장외품 미래가 어떻게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 앞으로 테슬라는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될 건지 이것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주가는 뭐 180, 17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때 300불을 뭐 넘내 만에 하고 있던 거에 비해서는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지금 미국 나스닥 주가가 연중 최고점을 한번 빵빵 찍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아픔을 주고 있죠.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뭐 비실비실한 이유가 뭐겠냐? 이유는 딱 하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실적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23년도까지 이게 빌리언이니까 967억 불 이렇게 찍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순이익은 14.99 빌리언이니까 150억 불 정도. 이 정도면 정말 자동차 회사에서는 기가 막힌 이익률이고 매출 성장률이고 등등등 모든 면에서는 이제 기가 막히다 싶은데 그런데 2024년 1, 4분기에 나온 실적을 보니까 싶은 거예요. 일단 딴 거보다도 2023년도 1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10% 가까이 줄었어요. 2023년도 1분기에 230억 불을 찍었는데 이번에 213억 불을 찍었습니다. 이거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4분기로 2024년 올해 한다고 그러면 840억?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에 967억 불 찍었다는데 이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800억 불대에 멈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으로서 매출이 이 정도 준다라고 하는 건 좀 심각하죠. 매출만 주는 게 아니라 뭐 연구개발비나 판관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작년보다 더 늘어났으니까 영업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도 넘게 까져버렸습니다. 작년에 1분기에 26억 불 영업이익 났던 게 이번에는 11억 7천만 달러, 11억 7천만 불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이 상황만 본다고 그러면 많이 물론 뭐 테슬라 제가 그래서 이제 테슬라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의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이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좀 돈이 유동성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좀 안 좋다 싶으면 돈이 막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러는 문제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그렇게 해서 테슬라 주가가 뭐 지금보다 뭐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다고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미래 사업에 대한 작업력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난관이 있을 수 있겠다. 요 정도 수준인 거죠. 뭐 여전히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술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걱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차가 안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이죠.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안 팔리는 이유 다들 설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캐즘 이론. 캐즘이라고 하는 건 뭐 단절, 뭐 분절 이런 지질학적 용어라 그러죠. 뭐 지층에서 이렇게 단절이 생기고 이러는 거라고 그러는데 보통 저기 시장이 이제 형성될 때 새로운 신상품이 떴다. 그러면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답터 완전 이제 초기에 신상품에 대해서 열광하는 소비자층 한때까지 팔리는 건 잘 팔리는데 그 다음부터 주류 시장, 주류적인 소비자에게 넘어갈 때는 갑자기 이게 뚝 끊기는 이런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뭐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캐즘 이론이 맞아야죠.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여기가 끝인가요? 하면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맞는 이 이론으로 아직까지 주류 시장으로 시장이 아직까지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캐즘을 뚫어낸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률이 80% 90%까지 올라가 버린 노르웨이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뭐 캐즘 없었어요. 그냥 뭐 쫙 올라가서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신차 판다 그러면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차는 아예 안 판다 수준이 되는 거죠. 아주 특수 목적의 내연차들만 팔리는 거고 뭐 일반적인 승용차는 다 전기차만 팔린다라는 거고 중국도 44%입니다. 전체 차량 판매량 중에서 44%가 전기차라 그러죠. 역시 내연기관차는 뭐 할 수 없이 파는 거 정도 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팔아야지 수준인 거고 시장의 관심은 오로지 전기차에만 쏠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캐즘을 아예 못 넘고 있는 나라 두 나라가 아니 뭐 세 나라 정도가 있죠. 미국, 일본, 한국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류적인 소비 국가이고 내연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였었는데 이런 나라들에서 전기차의 보급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캐즘을 극복한다라는 말, 달리 말하면 매출을 늘린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류 시장에서 수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뭐 스마트폰 생각을 해서 스마트폰은 사실 캐즘 없었습니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갔을 때는 그냥 쭉 다 스마트폰으로 한꺼번에 완전히 전환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노키아 같은 회사가 도저히 못 버티고 그냥 바로 망해버리고 이런 일이었죠. 이 주류 시장에 있는 사람들, 뭐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아직 내연기관차를 쓰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기차를 팔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승주가 하승주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문자답을 해보자면 첫째는 비싸서 못 삽니다. 아니 전기차 뭐 여러모로 좋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뭐 물론 레이 전기차 뭐 나오고 캐스퍼 전기차도 곧 나온다 그러고 요번에 기아의 EV3 같은 경우도 나온다고 그러죠. 아니 그런 거 뭐 좋긴 좋은데 근데 동급 차량과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 여전히 좀 비싸지 않나 싶고요. 뭐 요즘 주류적으로 많이 팔리는 차 아이오닉 5 이런 차를 탄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보조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4천만 원대로 떨어지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일단 소비자 가격은 5천만 원 넘게 찍혀 있는 차지 않습니까? 저 경제 상황에서는 5천만 원 넘는 차를 지른다? 이거는 일단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아예 이제 그쪽 동네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좀 싼 차 나오는 거 없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류적 시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가격입니다. 가격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한 첫 번째 대응책은 뭐였냐면 기존 모델의 가격을 팍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차트가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 변동폭입니다. 테슬라 가격은 뭐 시가 횟집에 뭐 저기 생선회 팔듯이 시가로 판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 가격은 막 계속 왔다 갔다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 1년에 한 번 조정을 하죠. 한 번 내놓으면 연식 변경할 때나 돼야지 소비자 가격을 바꾸고 그러는데 테슬라는 소비자 가격 자체를 갖다가 계속 바꿔댑니다. 그래서 잘 팔릴 때는 가격을 쭉쭉쭉 올리고 좀 안 팔린다 싶으면 그냥 가격을 갖다 팍팍팍 내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에 특히 모델 Y를 왕창 깎았죠. 그렇게 가격을 갖다가 왕창 깎아. 그래서 비쌀 때나 쌀 때랑 차이가 뭐 2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격 폭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당장 모델 Y 7천만 원 그럼 못 사겠는데 근데 뭐 5,500 그럼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이제 소구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점들은 테슬라만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강점이긴 합니다. 이렇게 일단 첫째로 여기는 테슬라는 오프라인 판매를 안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판매만 하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수많은 분쟁, 민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 크죠.
영업사원들이 아니 이렇게 가격 자꾸 바꿔 나누면은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팔라느냐,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엄청나게 터져 나올 거고, 기존 소비자들 영업사원들한테 가서 뭐 멱살을 잡을 수준이 되고 이러면은 피곤해서 어떻게 팝니까? 근데 뭐 온라인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가격 변동을 갖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무기입니다. 잘 팔릴 때 있는 대로 끌어가지고 이익 확 올릴 수 있고, 안 팔린다 그러면 가격 팍 낮춰가지고 이렇게 상품 팔아가지고 재고보다 팍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다들 하고 싶어 합니다. 못해서 못하는 거죠. 이 정도가 가능한 것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상품성에 기인한 것이라 보고요. 그게 있으니까 이런 가격 변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이 다 부러워하긴 하겠지만서도 이걸 따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죠. 같은 모델의 가격 변동이 엄청 극심하면 제일 먼저 박살나는 게 중고차 시장이 박살납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는 중고차 감가율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엔진에 비해서 배터리가 뭐 열화의 가능성들도 있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요즘부터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몇 년 전 차에 비해서 한 3, 4년 전에 전기차에 비해서 요즘 나온 전기차는 훨씬 뭐 주행거리나 뭐 배터리 성능이나 모터 성능이나 팍 좋아진 게 오히려 더 싼 값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 차들의 중고 가격 자체로는 박살이 나는 거죠. 테슬라는 뭐 업데이트 이런 걸 해가지고 늘 새 차 같은 기분을 준다 그러는데, 가격을 이렇게 널뛰기를 시켜 나누면 중고차 가격이 유지하기가 엄청 힘들죠. 물론 뭐 테슬라는 워낙 인기 있는 차니까 좀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기존의 중고차 시장에 내놨던 차들은 똑같이 박살나는 거죠, 가격이. 이런 거를 몇 번 당하고 나면 중고차 감가율이 크게 요동을 치게 되고, 중고차 시장에 인기가 없어지고, 그 말은 신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기업이 가격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쉽게 하면 소비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러는 거죠. 토요타가 강력한 이유는 토요타가 중고차 가격 방어가 엄청나게 좋다. 이게 정말 큰 무기입니다. 중고차 가격 방어가 그렇게 좋은 이유는 뭐냐? 일단 차 자체가 상품성이 좋고, 그리고 절대 할인 판매 이런 거 안 하고, 미국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할인 판매 안 하죠. 그러니까 중고차에 대한 가격 방어가 충분하고, 그러니까 새 차를 사도 내가 몇 년 타다가 팔아도 손해가 크지 않다, 이런 기분이 들어야 새 차를 살 수 있거든요. 테슬라의 대응책 1번은 기존 모델의 가격을 팍 깎는다입니다. 자, 가격 정책은 이 판매 부진을 갖다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테슬라는 일단 뭐 여전히 비싼 차 축에 속하잖아요. 그 돈으로 내연기관급으로 산다고 그러면 뭐 거의 제네시스 G70 뭐 이 정도 급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만만치 않은 가격대이죠. 소나타 아반떼 정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벽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온 두 번째 테슬라의 대응책은, 사실 이제 첫 번째가 가격을 낮춘다고. 차든 다른 어떤 상품이든 간에 상품이 잘 팔리려고 그러면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성비가 뭐예요? 가격 대 성능비잖아요. 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높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더 좋은 고급 소재를 쓴다, 더 좋은 파워트레인을 쓴다 등등등. 테슬라는 여기에서 그 테슬라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는 바로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팔긴 팝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거인데, 미국에서는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성능이 엄청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도 좋았는데 여태까지 쓰던 사람들도 와 완전 딴차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자율주행 성능이 엄청 좋아졌는데, 이 FSD 가격을 또 그냥 반토막을 냅니다. 일시불로 12,000불에 팔던 걸 8,000불. 그리고 이걸 한 달 월 구독식으로도 팔거든요. 매 달달이 200불씩 받던 걸 갖다가 100불로 그냥 반토막으로 뚝 잘라서 팔겠어.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이거 안 쓰는 사람들 많은데, 이 좋은 걸 왜 안 써? 그러니까 한번 써봐야 돼. 한 달간 무료 체험, 모든 테슬라 다 무료 체험 가능. 이런 그 엄청난 프로모션을 걸었죠. 그래서 풀셀프 드라이빙 FSD 서비스가 미국에서 팍 많이 팔립니다.
이 풀셀프 드라이빙이 테슬라가 그렇게 자랑하고 테슬라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대단한 거다라고 그렇게 많이 광고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채택률이 높지 않아요. 실제로 비쌉니다. 아니 여태까지 12,000불이었다니까 한 대는 이게 15,000불까지 했었습니다. 일시불로 사면. 게다가 월 구독료로 한다고 그러면 뭐 얼마 전까지 200불이었는데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만 넘지. 아니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해? 이 매달 차 할부금 내는 것도 허덕허덕거리는데 여기다 이거 한다고 해서 월 구독료 20만 원을 더 추가를 한다고? 이 생각을 하면 잘 못하죠. 그래서 이 FSD 구독률 자체가 별로 높지 않았어요. 이 구독률 자체가 많이 높았을 때 40몇 프로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뭐 10몇 프로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테슬라의 강력 프로모션으로 해서 이게 채택률이 이제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일단 이 구독료 자체를 받아서 현금 수입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뭔가 이런 거 갖다 더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이 풀셀프 드라이빙 이거 이렇게 채택한 자동차가 미국 시내 길거리에 쫙 풀리게 되면 풀셀프 드라이빙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빌리언이니까 10억 마일 테슬라한테 보고가 된 겁니다. 자,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잘 안 늘어나고 있었는데 요번에 프로모션 하고 난 다음에 완전 기하급속으로 쫙 로켓처럼 날아가 버렸죠. 이게 꽤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운전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안 나왔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운전자 다 있고 운전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테슬라식으로 자율주행 차를 갖다 훈련시키는 게 데이터가 60억 마일을 찍으면 아마 완전 자율주행 될 것 같아 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이제 10억을 찍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야 60억 언제 찍냐 그거 뭐 10여 년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랬었는데 이 정도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몇 달 만에 10억을 찍었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 20억 30억 찍는 건 일도 아니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60억 찍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진짜로 핸들 없이 그냥 뭐 운전하는 사람 목적지만 찍어 놔놓으면 뒷자리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고 뭐 자도 되고 그 정도 수준의 차가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자율주행 쪽에서는 테슬라만큼의 경쟁력을 가진 회사는 아직 없는 거죠. 뭐 완전히 이제 자기만의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까지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가격은 기존 모델의 가격은 내리고 성능 풀셀프 드라이빙의 성능은 팍 올리면서 이 성능에 대한 비용도 많이 줄였으니까 가성비가 예전에 비해서 한 몇 달 전에 비해서도 너무너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테슬라의 판매 부진이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 잘 안 팔려요. 중국에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여기는 이제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거에서 판매 순위가 4등까지 들어졌습니다. 1등은 BYD고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BYD랑 뭐 테슬라랑 엎치락뒤치락 하는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는데 이제는 비교 불가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4월 달에 중국에서 6만 대를 팔았는데 BYD가 26만 대를 팔았습니다. 64, 24니까 4배 반 차이 납니다. 그래서 판매 순위가 4위인가 5위인가 그래요.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마치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때의 스피드로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격대 성능이 좋아졌다며 모델 3, 모델 Y 둘 다 가격 팍 깎아주고 거기다가 풀셀프 드라이빙 FSD 이것도 성능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가격도 많이 깎아줬어. 그럼 뭐해? 안 팔리는데. 일단 이 이유가 너무 뻔하죠. 기본적인 가격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지금 현재 판매 부진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딱 하나라고 봤습니다. 모델 3나 모델 Y의 가격을 낮추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낮추겠어요. 지금이 거의 한계라고 보는데 이걸로 안 된다. 훨씬 더 싼 모델의 차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능을 높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성능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 차가 더 빨리 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서도 차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모델 3, 모델 Y 나온 지가 뭐 모델 3는 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똑같은 모델이에요. 모델 S랑 모델 3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또. 그냥 테슬라의 말 그대로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서도 이제 질릴 대로 질렸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 그렇게 휑하게 해놓은 거 처음에는 엄청나게 신기했지만 즉 얼리 어답터, 이노베이터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겠지만서도 아니 저 같은 아저씨들은 계기판 앞에 보이는 게 좋습니다. 옆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큰 태블릿 보는 거 불편해요. 에어컨 틀려고 그러면 에어컨 버튼 누르는 거 있는 게 좋습니다. 온도 조절할 때 다이얼로 돌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니 이런 거를 물론 뭐 익숙해지면 하겠지. 근데 내가 왜 그럼 굳이 익숙해져야 돼? 이런 것들이 다양한 모델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지금 현재 문제는 저가의 신모델 출시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는 게 모델 2를 발표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2025년도에는 생산하겠다 그랬었는데 이것도 뭐 몇 번 밀렸죠. 뭐 언제까지 하겠다 또 밀리고 이러는데 이거 얘기 로이터에서 이거 테슬라가 모델 2 접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테슬라 무슨 소리 하냐 또 로이터 거짓말하네 이러고 있었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델 2가 자기한테는 사실 내고 싶지 않은 모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대가 25,000불 수준으로 많이 낮은 차입니다. 그러니까 싼 차라는 거죠. 싼 차의 문제는 이익률도 낮다라는 거죠. 저거 한 대 팔아서 남는 게 별로 없다. 입니다. 만드는데 공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남는 건 별로 없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 다 그러고 팝니다. 이 배부른 테슬라야. 르노니 뭐 이런 데에서 소형차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줄 아냐? 그렇게 가격대를 내린 대중 모델을 팔아야지 판매량이 유지가 되니까 파는 겁니다. 폭스바겐이 왜 골프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싸고 좋은 차라야지 시장에서 팔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회사나 다 소형차들이 주력 모델입니다. 왜? 사람들이 소형차를 좋아해서? 아니요. 소형차 싸서요. 테슬라도 모델 2와 같은 소형 저가 모델이 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이걸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뭐 전기 택시 이런 걸로 로봇 택시 이런 걸로 만들어서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뉴스들도 보이던데 그건 정말 거의 자폭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델 3, 모델 Y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자기 상품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신감을 갖고 있겠지만서도 차라고 하는 건 차가 좋아서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교감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그냥 차가 예뻐서 팔리기도 합니다. 그냥 뭐 예쁜 것뿐만 아니라 차가 주는 어떤 특별한 매력 이런 게 있으면 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대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테슬라가 팔고 있는 가격대의 차 팔리는 비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때 이 가격대의 차들이 제일 많아요. 5,0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차 몇 대 없지 않습니까? 풀옵션을 하면, 풀옵션을 하면 올라가죠. 어쨌든 시작 가격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네시스급이나 돼야지 5천만 원 이상 가격대인데, 제네시스 판매량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 놀아가지고는 판매량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가격대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기아가 요번에 EV3를 내면서 보조금 받으면 3,500이다 그러는데, 저는 더 끌어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의 BYD가 지금 1,000만 원짜리 차 만든다니까? 그런 차가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간본다고 그러는데 3,500만 원이면 엄청 싸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물론 뭐 기존에 비해서는 싸지. EV6 이런 거보다는 싸지. 그런데 그 가격대 3,000만 원 이상대 가격대의 소비자들에게만 소구할 것입니다. 역시 좀 못 사요.
3천만 원. 어휴, 뭐 그냥 있는 차 부러질 때까지 끝까지 탄다가 되겠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테슬라 엄청 좋아하고 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구매를 갖다가 고려할 만한 수준의 가격대로 내려와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제 개인의 어떤 뭐 사정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장의 평균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 턱턱 지르고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길거리 나가보면 다 뭐 그랜저고 뭐 다 제네시스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부자 같아 보이지만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차 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경기도 안 좋잖아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 모델의 가격을 인하하고 그리고 기존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는 것, 신모델을 출시하는 것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도 도대체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디자인 계속 그걸로 끌고 가려고요? 그럼 그 디자인의 매력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만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뭐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디자인에 대한 도전? 이런 것도 혁신이죠. 더 미적 감각을 갖다가 확 끌어올리는 거 이것도 혁신이죠. 그런 혁신을 시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테슬라의 자만심, 오만심이라고 봅니다. 그거 안 버리면 뭐 계속 뭐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거지 뭐. 물론 뭐 내가 일론 머스크가 걱정해 줄 처지는 아니고요.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서도 그러나 마지막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단 하나의 방법 저가 신모델의 출시 없이 그냥 뭐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 땜빵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